홍명보 감독이 이 상황에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는 맞아. 근데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매니지먼트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팀 분위기를 어찌됐건 초반에 잘 잡고 갈 수 있을 것이다. 말은 똑바로 해야 합니다. 현재 축구 팬들에 대한 여론은 협회가 만들었습니다. 세레벤 스포츠 장동입니다. 원래 써놨던 대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7월 7일 일요일 상황이 아주 급변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감독이 홍명보 감독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럼 2월까지 대체 뭐 한 걸까요? 홍명보 감독은 이미 클린스만 감독 경질 직후 대표팀 감독을 구성하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거론이 되었던 감독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때마다 홍명보 감독은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밝혀왔고, 특히 브라질 월드컵 당시 홍 감독 본인의 잘못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필요 이상의 비판을 받았던 것에 대한 상처가 남아있다고 말을 할 정도로 선을 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 감독은 협회는 클린스만 사태를 겪고도 학습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강한 워딩을 사용해 가면서 협회의 행정력을 비판할 정도로 가지 않을 분명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불과 7월 5일 금요일 수원FC와의 원정 경기 후 인터뷰에서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밝힐 정도로, 특히 만나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워딩을 써가면서 거절 의사를 밝힐 정도로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홍명보 감독을 지금 선임할 거면 왜 협회는 임시감독을 2번이나 세우고 유럽 감독들에 대한 이력서를 받고 왜 면접을 진행했을까요? 일단 2월 선임 당시는 시즌 전이었고 명백하게 홍명보 감독을 데려올 의사를 협회가 보여줬지만 울산 팬들과 축구 팬들의 여론이 굉장히 최악이었습니다. 이렇게 트럭 시위를 할 정도까지요. 그리고 클린스만 선임 당시의 불투명함과 클린스만 감독의 행보로, 그리고 그로 인한 팀의 상황까지 더해져서 협회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거세던 시점에서 현직 감독을 빼오려고 시도하다가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시간을 더 버는 것으로 선회를 했죠. 와중에 국내 감독에 대한 뉴스는 계속 나왔고, 임시 감독을 맡았던 황선홍 그리고 김도훈 감독도 어김없이 내정설이 돌았던 것도 제가 느끼기에는 결국 국내파에 대한 거부감이 어느 정도인가 체크하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력 후보로 거론되어 왔던 감독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도 과연 해외파 감독을 선임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지속적으로 나왔던 카사스 감독이랑 얼마 전에 나왔다는 아놀드 감독들은 현직에 있는 감독인데, 이 말은 이 감독을 데려오는 데 있어서 위약금 같은 또 다른 비용의 지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벽의 축구 전문가 유튜브에 페노님이 밝힌 12명의 감독 후보도 본다면 김도훈, 홍명보, 모라이스, 카사스, 포이엣, 페트코비치, 아모림, 아놀드, 빌모츠, 펠릭스 바스, 데부어, 다니 블린트인데요. 이 중 후뱅 아모림 감독 같은 경우 유럽 내에서 전술적으로 빅클럽의 주목을 받는 감독인데다가 사람 장사 잘하기로 유명한 포르투갈의 감독인데 왜 넣었는지는 의문이고요. 카사스와 아놀드 감독과 더불어서 알제리 감독 페트코비치와 현재는 잘렸지만 펠릭스 바스 감독은 얼마 전까지 현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 자체를 떠나서 명단 자체가 선임 가능성을 두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감독에 도전한다는 명분만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고, 예산 문제가 있다면서 몸값에 맞지 않는 아모림이나 위약금이 필요한 현직 감독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과연 해외파 감독의 선임을 바라긴 했는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게다가 홍 감독을 선임하려 했으면 애초에 계속 밀어붙이던지 아니면 여론과 감독 모두를 설득을 하던지 했어야 합니다. 최초 선임하려다가 눈치를 보고 뺐다가 심지어 한동안은 여론 눈치에 외국인으로만 돌다가 결국 몇 달은 임시감독을 세워가며 돌고 돌다가 결국은 홍명보라는 결론은 협회 내부에서도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감독 선임이 되었다고 이제부터 다 좋아질 일일까요? 그리고 협회가 이런 일을 벌인 게 이번이 처음일까요? 아닙니다. 최강희 감독도 그렇게 썼습니다. 조광래 감독이 2010년 월드컵이 끝나고 선임돼서 2011년 연말 성적 부진을 근거로 경질이 됩니다. 협회는 긴급히 감독을 수배하고 나섰고 결정된 것은 당시 전북현대 전성기를 시작하는 시기를 열어젖힌 최강희 감독이었습니다. 심지어 최강희 감독은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취임 기자회견부터 진행을 했고, 취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계약 기간을 최종 예선 기간, 그러니까 아시아 최종 예선 기간으로 스스로 한정해서 공표해버리는 대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최강희 감독 취임 때도 당시 조중현 회장이 사적인 자리를 불러 장시간 설득한 끝에 자리를 수락한 것이었고, 심지어 계약기간 조율도 없이 발표를 해서 생긴 사건이었죠. 하루아침에 감독이 날아간 전북은 대행 감독을 세우느라 하마터면 그 전성기가 그대로 끝날 뻔했고, 최종 예선을 끝내고 최강희 감독이 돌아와서야 다시 공부한 탑팀
팀의 지위를 찾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말이죠. 그리고 최강희 감독이 물러난 자리에 또 소방수로 올라온 사람이 홍명보 감독입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다시피 홍 감독 본인의 사생활 문제와 여러 가지 실책도 있었고 본래 아시안컵까지 보전받았던 임기를 협회가 지켜주는 듯 했지만 또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홍 감독이 물러나는 그림을 만들게 했던 게 또 협회였죠.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으로 인해 생긴 자신의 커리어 하락을 중국 프로팀인 항저우 리청에서까지 반등시키지 못했고 축구협회 전무를 거쳐서 울산 HDFC에 와서야 두 번의 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재기에 성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을 헤매야 했습니다. 최강희 감독을 선임할 때와 지금 홍명보 감독을 바로 이어서 선임할 때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장기적인 계획 없이 당장의 상황을 타개해줄 사람을 찾은 거라는 겁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국내 감독이든 해외 감독이든 감독을 선임할 때 있어서 어떠한 플랜을 가지고 선임을 했으며 장기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발전시키기 위한 선택인지 이런 고려 없이 현재 분위기가 어쩔 수 없으니까 선임했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 축구의 암흑기의 시작이 현직 감독 최강희 감독을 빼와서 선임한 것이 스타트며 그로 인해 생긴 빵꾸를 다시 긴 시야가 아닌 당장의 성과를 가지고 있는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고 이후 신태용 감독까지 이어지는 무계획과 성적만 좋으면 된다라는 로또 마인드의 행정의 결과라는 겁니다. 퍼거슨 감독이 와도 45%만 호의적이라고요. 이 상황에 정몽규 회장은 퍼거슨 감독이 와도 45%만 긍정적일 것이라는 망언하면서 현재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팬들은 협회의 일을 일단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자신들이 칭찬받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말은 똑바로 해야 합니다. 현재 축구 팬들에 대한 여론은 협회가 만들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과 경질 그리고 전력위가 진행한 선임 작업의 잡음과 여러 가지 정보의 혼선 과정 속에서 협회는 소통하기보다는 그저 일방적인 보도만 내보냈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이 시작되면서 투명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마저도 회장님이 여론을 부정적으로만 본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신 것 자체가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잘한다고 해서 이번 일이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정몽규 회장은 4선에 도전하시겠지만 솔직히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드컵 성적으로 모든 것이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쌓여갈수록 한국 축구는 지속적으로 퇴보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스냅앤 스포츠 장동이었습니다. 그 지난 10년 동안 그 자신만의 그 커리어를 완성시킨 거 아니야? 되게 울산 와서 2번 우승시켰다며.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야? 대단은 하지. 대단은 한데 이제 홍명보 감독은 조금 더 오래 대단했어야지. 그러니까 그동안 깎아 먹은 게 많으니까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조금 더 누리다가 감독할 수도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지금 상승세 탈 때 감독 맡아주면 그것만도 또 괜찮은 거 아니야? 그게 또 클럽팀 감독이랑 대표팀 감독은 또 다르니까. 그리고 감독 개인은 상승세라고 볼 때 사실 근데 또 상승세도 아니야. 되게 홍명보 감독 스타일이 되게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스타일이야. 선수, 그러니까 팀의 분위기, 팀 분위기랑 선수 심리를 되게 잘 알아. 그리고 이거를 잘 통제해. 선수들이 약간 자만할 때 그걸 휘어잡는 능력이나 그런 게 좋아, 사실은. 그리고 그게 울산에서는 잘 통하고 있고. 근데 이게 대표팀 레벨에서 또 통할 거라는 보장은 없어. 그리고 울산이 김도훈 감독 체제하에서 계속 준우승만 하다가 김도훈 감독 말년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하고 그 다음에 홍명보 감독 오면서 홍명보 감독이 K리그 준우승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K리그 우승을 한 거였어. 근데 어찌됐건 김도훈 감독이 갖고 있었던 울산의 약간 그 아쉬운 부분을 홍명보 감독이 자신의 카리스마로 채워준 부분은 울산이어서 가능했을 수도 있고, 홍명보 감독의 팀이 전술적으로 되게 견고한 팀은 아니야. 왜냐면 극락이 있어. 늘 이렇게 등락이 있어. 등락이 있는데 홍명보 감독의 팀은 이거를 길게 가져가진 않아. 이걸 끌어올려. 문제는 대표팀에서 안 그랬어. 2013년 대표팀 감독 취임할 때 내가 알기로는 첫 승하는데 넉 달인가 걸렸어. 그리고 승률이 30% 정도밖에 안 될 거야. 그러니까 팀이 망가진 상태에서 팀을 끌어올리는 거는 잘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그나마 그때는 이 정도로 여론이 안 좋은 상황은 아니니까, 협회에 대한 여론이라든가 대표팀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 상태도 아니고, 지금은 그리고 그때는 축구를 못하면 대표팀 감독이 욕먹을 텐데 지금은 축구를 못하면 협회가 욕을 먹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선임의 과정에 있어서에 대한 모든 분노가 홍명보 감독을 향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는 맞아. 근데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매니지먼트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팀 분위기를 어찌됐건 초반에 잘 잡고 갈 수 있을 것이다.